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의 뜻. 네,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의 뜻이라 되는 표현이에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표현되는 꼴의 모든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단 여기 a는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a가 0이 되면 2차가 아닐 테니까. 저 경우만 성립하면 뭐 bc는 뭐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며, 2차 방정식의 기존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걸 배웠거든요. 2차 방정식의 목적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근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시도하냐면 인수분해를 시도하죠. 그래서 인수분해 시도하면 2차식이 어떤 1차식과 어떤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둘을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는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됩니다. 이 개념으로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만약 안 된다 하면 그때는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게 공식이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는 ABC는 당연히 여기를 말하죠.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을 ABC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X의 계수, 이 B가 짝수일 때는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A를 쓰지 않고 A를 쓰고, B를 쓰지 않고 B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해를 구했었는데, 구하다 보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실제로 실수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수의 해를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요. 실수의 해, 실근. 근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이 되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결국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 0을 더했다, 0을 뺐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요렇게만 근으로 남아요. 근데 이런 근을 보통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르죠.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와요. 그럼 이건 중학교 때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이걸 중학교 때는 없다고 배우죠. 그러면 제곱해서라는 뜻이 루트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수는 중학교 때는 없다 보니까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던 이 구조를 고등학교 넘어오면 이 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i. 그래서 서로 다른 플러스 루트 i랑 마이너스 루트 i는 비슷한 꼴인 켤레지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근이 없단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해석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수의 근, 줄여서 허근이라고 불러요. 총 근의 형태가 세 종류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은 서로 다른 두 허근. 그걸 판단하는 요소는 여기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 역할을 해주며,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형태나 혹은 근의 개수를 판단해준다, 판별해준다, 구별해준다 라는 뜻으로, 얘를 보통 한글로는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 영어로는 대문자 D를 씁니다.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대문자 D, 앞으로는 D라고 나오면, 대문자 D로 나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뜻하는구나, 이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이렇게 근의 형태나 개수를 판단합니다. 근데 가끔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가 있죠. 그럼 짝수일 때는 짝수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4분의 D라고 써요. 왜 4분의 D를 쓰냐면
원래 D를 4로 나눴다는 뜻이거든. 그럼 원래 D를 4로 나누고 4로 나누면 4분의 B제곱은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값이에요. 이걸 위아래 잘못 썼네요. 2분의 B죠.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 안에 들어있었던 판별식을 보통 우리는 짝수의 판별식이라 불러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으로도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뇌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허근이 판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순간 혹시라도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여기 있는 숫자를 4로 나눈 게 얘라면 얘랑 숫자 크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데 그럼 숫자 크기가 달라지면 이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게 그 값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0보다 큰 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0보다 크고 0과 같은 수를 4로 나눠도 0과 같고 0보다 작은 음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령음의 구분이 중요한 거지 그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으로 양령음의 그 구분은 원래 판별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짝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근해 공식이든 판별식이든 짝수 형태를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상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해를 실수 범위까지 구하지 않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구하는 게 고등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는 루턴에 음수 들어가면 근이 없어요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을 다 표현해서 허수 i를 통해서라도 근을 다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죠. 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직접 문제를 풀어볼 텐데 75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저 방정식을 푸시오. 처음에는 2차 방정식 모르죠.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좌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2x제곱이고 분배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며 우변은 완전 제곱식이죠.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식 앞에 거 제곱 둘 곱한 다음에 2배 6x 플러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1. 자 쓰고 넘겨보니까 이게 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고 얘는 8이죠. 넘어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남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2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일단 시도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되나?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는 두 개 있네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 그럼 앞에는 당연히 xx의 곱일 테니까 가로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0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따라서 x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2번 분수 형태가 나왔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합시다. 약분되고 3이 분배되죠? 얘는 약분되고 2가 분배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분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양변에 6을 곱할 때는 3번, 여기 분수 2번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모두 분배돼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가끔 틀리니까.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됩니까? 라면 안 되죠. 네. 곱해서 9 더해서 4가 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 집어넣어요. x는 근데 짝수인데?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을 제곱한 값 4 마이너스 ac 1 곱하기 9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인데 루트 안에 있는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위에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플러스 루트 하나 이렇게 답이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가 처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는 저렇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에 루트가 있는 것들, 개수가 루트인 것들을 따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랍니다. 칸이 너무 많이 잡아먹네. 문제만 딱 있으면 되니까. 자, 지금처럼 개수가 무리수 형태로 주어지면 어떻게 풉니까? 인데 사실 개수가 무리수여도 포인트를 다 두지 않고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유리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거. 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이면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른 데는 무리수가, 그러니까 x의 개수나 상수가 무리수 있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리수이면 그때는 이걸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양변에다가 저거를 유리화하려면 반대 부호인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양변에. 그럼 원식이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여기다가 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만 곱할 수는 없잖아요. 양변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두 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합차가 되면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2 빼기 1이니까 1이 됐죠? x제곱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도 합차가 됐어요. 루트 2, 1 플러스 마이너스 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럼 2가 남죠? 근데 그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1이 남죠? 그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 가로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괜찮으시겠죠? 네. 잠깐만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자고 그래놓고 왜 마이너스를 곱했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이 되고, 이건 합차가 아니고,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하면 루트 2, 거기에 2배. 2 루트 2. 끝에 거 제곱이야, 1.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x. 여기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일반 유리수보다는 계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잘 짜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잘 짜맞추면 이런 값이 나오지? 이란 뜻은 여기는 뭔가 두 개 곱이겠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쪽이 마이너스인 걸 봐서는 아마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는 뜻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그럼 곱해서 이수가 되면서 더해서 얘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각각 아닐까? 각각 2, 루트 2 플러스 1. 얘네들이 곱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럼 둘을 더하면 이게 되나 했더니 안 되죠. 얼핏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긴 해. 여기 음수를 분배하면. 근데 여기는 루트 2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는데 여기 2가 안 맞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곱의 개념을 이걸 분배해 보면 이게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죠. 이 숫자를 이 자체 2 루트 2 플러스 2랑 그냥 1을 곱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 1을. 그럼 이렇게 곱하면 윗게 나오고 2를 더하면 3에다가 2 루트 1 더한 얘가 나오겠죠.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그러면 x 마이너스 저 가로치고 2 루트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따라서 근은 얘가 0이 되는 값 그럼 요게 근이죠. 뒤에 빼기 뒤에 붙은 거 2 루트 2 플러스 2 그리고 또는 1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얘는 뭘 곱해야 될까요? 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양변에 곱해 봅시다.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아니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에 원식을 곱하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3 x 제곱 3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부터 합차로 계산하면 4 빼기 3이니까 1
여기는 이렇게 두면 좀 보기 안 좋아서 유리수, 무리수를 좀 따로따로 분리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가로 안에 5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5 마이너스 3, 2가 붙고 이렇게 하면 2 루트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유리수, 무리수를 좀 가볍게 정리해줬고요. 얘는 그냥 뭐 놔둡시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3이죠. 자, 남은 건 간단하게 이거를 인수분해 가능하면 일단 인수분해 시도하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자기 자신과 1의 곱. 근데 이게 플러스라서 둘 다 플러스로 가게 되면 여기 3 앞에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이너스로 둘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딱 여기가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가로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테고 따라서 x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건 뭐 고등부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근이 보통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니까 한 근이 1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을 해라 라는 거죠. 근데 근이니까 x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대입하면 a-1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여긴 대입할 게 없죠? 2a-2 0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게 식을 보니까 이게 동량 처리해볼까요? 최고창부터 써주면 마이너스 a제곱 여기 a 여기 2a 플러스 3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 마이너스 2 근데 모양을 봐서는 a 값 구하는 문제인데 a에 대한 식이 2차죠. 그럼 a에 대한 2차 방식이고 제곱합 비함수가 보기 안 좋으니까 이항을 하거나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a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a 값은 2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a가 지금 이 방정식의 한 근은 알고 있고 a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a를 찾아낸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a가 2인지 1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답을 두 개 구하라는 얘기인가? 두 문제를 풀어서 각각의 해를 구하라는 뜻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말 때문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리가 없어요. 따라서 a는 1이 안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약간 세밀하게 생각을 따져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이겠구나. a2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 이거 짝수네요.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바깥에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1번에 절대값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절대값이 나오면 그 없는 것처럼 가볍게 풀 수는 없는 문제가 돼요.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지? 분류해야 됩니다. 1번. 뭐라 분류해야 되냐면 절대값 x가 이게 원래 모양이 두 가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만약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쟤는 x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음수인 0보다 작다면 그때는 바깥에 마이너스 끌고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문제의 구조상 0보다 큰지 작은지 책에 따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분류를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구조를 본다면 저기는 1번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의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고 아래에 있는 걸 풀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이렇게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위쪽에 이제 해를 구해보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의 공식. 짝수네요.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6으로 바뀌어요. 그럼 아래는 딴 건 다 똑같아. 여기 부분만 반대니까 여기 앞에 붙었던 숫자만 플러스 1로 바뀌고 나머지 계산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총 답은 4개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분류가 나오면 분류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최초에 왜 분류했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분류하면서 우리가 위쪽 있는 식은 뭐의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냐면 0 이상이다라는 말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나와 있는 답 중에 0 이상이 아닌 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 음수인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야. 또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둘 다 음수를 계산한 거니까 음수라 안 되겠고, 그렇다고 플러스 붙었다고 해서 덥석은 답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답이 만약에 안 맞으면 위에선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저 문제의 답이 없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지 뭐 덮어놓고 답 보지 마시고 이게 양인지 인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양이 맞겠죠. 루트 2는 루트 4보다는 크지만 루트 6은 루트 9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는 대략 2점 얼마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2점 얼마를 더하면 당연히 양이 되니까 위에 있는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정답이 돼요. 그럼 아래는 나온 답 중에 음수만 골라 쓰세요 라는 뜻이죠. 음수만. 근데 1 플러스 루트 6은 양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답이 1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이건 음수가 맞나? 이건 음수가 맞네요. 뒤가 루트 6이 더 크니까. 따라서 음수인 1 마이너스 루트 6이 정답이 돼서 답은 위에 하나 아래나 이건 가운데는 또 눈으로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거나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번으로. 이거는 절대값 x-1 풀어야죠. 두 가지죠.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 그 위쪽 거를 푼다 하면 이거는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그냥 나오죠. x-1 마이너스 2. 밑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위대는 위대로 풀고 아래는 아래대로 푼 다음에 여기는 조건을 만족하는 답만 각각 위아래 골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위에서 해를 구해보면 x값이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따라서 x값이 1 또는 3이 나와요. 그 다음 2번 답은 x값이 1이죠. 그럼 위에서 보니까 x값이 x-1이 0보다 커 나왔다는 뜻은 x가 1보다 커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답? 둘 다 돼요. 밑에 것 x-이 0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답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1 또는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는 x가 1이 됐는데 아래는 1이 안 되니까 답은 1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되고 하나 안 되잖아요. 라는 뜻인데 이 가운데 얘네들을 묶는 기호는 또는이에요. 또는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만족하면 답이 된다는 거지. 꼭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선생님 여기다 등호를 붙이시던데 이 등호를 밑에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절대값 x가 답이 x로 나올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는 우리는 이게 x가 0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에 얘가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데 여기 등호를 빼서 이쪽에 붙이면 돼요. 상관없어요. 등호는 위든 아래든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붙이면 됩니다. 중복해서 2번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꼭 위에다 붙여요? 이유는 없는데 굳이 이유를 들자면 0이 같은 거죠. 0이나 마이너스 0도 같은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0에 같은 걸 붙여준 것보다는 자기랑 똑같은 데 붙여주는 게 보기 좋다고 해서 이게 붙이는 거지. 네,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 등호를 빼고 이 문제도 이쪽에서 등호를 빼고 그럼 이쪽에서 붙이겠죠. 그럼 위에서 1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에서는 1 이하의 답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중복하거나 빠뜨리지만 않으시면 전혀 등호의 위치는 절대값 풀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맨 밑에 있는 84번만 풀어봅시다. 맨 끝에 있는 거. 자, 답은 뭡니까? 루트 3? 둘 다 동의? 알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맞겠죠? 85.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에 이렇게 저렇게 A자 모양으로 길을 만들었죠. 남은 꽃밭이겠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되도록 이때 길의 폭을 계산하시오. 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운데도 보통 두지 않죠. 이 길을 한쪽 끝으로 몰죠. 뭐 이쪽은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의 길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꽃밭을 두 군데를 합치면 이 꽃밭의 넓이와 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 폭의 길이를 x로 잡았죠. 이쪽에 x면 이쪽도 x일 테니까 이쪽에 있는 가로의 길이가 12-x고 이게 정사각형이었네요. 그럼 얘도 12-x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처럼 그리는데 이게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럼 12-x라는 양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넓이 100. 이걸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풀 필요는 없죠. 다 분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곱근의 문제를 풀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어떤 숫자 12-x는
100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이 성립하잖아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 그럼 따라서 12-x는 답이 두 개죠. 제곱해서 10이 되는 숫자인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넘어가면 x는 위에서는 2가 되고 아래에서는 22가 되고. 근데 이쪽 길이가, 이 길의 폭이 22일이 없잖아요. 한 변기가 12밖에 안 되는 그 면적에다가 22만큼의 도로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x는 2, 폭은 2m가 정답이다. 네. 자, 이 판별식 부분은 아까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그냥 개수가 실수여야 돼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보통 저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양, 영, 음을 가지고 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0과 같은 중근,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근의 개수나 근의 형태를 판별해 주기 때문에 얘를 보통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책에는 따로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써놓으세요. 4분의 d는 안 써 있으면 쓰세요.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 네. 얘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를 통해서 또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 세 번째, 따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실근과 허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도 유독 이 루트 1이 0이 됐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을 때를 보통 우리는 그때 만들어지는 근이 겹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르죠. 그 중근이 나온다는 뜻은 그 2차 방정식이 같은 식이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0이 되는 x값 알파, 얘가 0이 되는 x값 알파, 그렇죠? 그 알파 서로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알파 또는 알파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알파라고 쓰고 필요하다면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씁니다. 근데 중근이 되려면 결국은 같은 식이 두 번 같이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이 이런 꼴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어떤 x에 대한 1차식이 제곱된 꼴을 우리는 제곱식 혹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게 같은 흐름이에요. 판별식이 0이 된다? 이 말과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 말과 그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이 말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걸 표현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얘는 이제 계산형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에 얘는 계산할 때, 연산할 때 저걸 쓰게 되는 거고, 나머지 둘은 이제 흔히 말하는 표현이죠. 저 방정식이 갖는 표현이 어떻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면 계산은 더 왼쪽에 있는 걸로 보통 많이 갖는 뜻이에요. 그 참고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우리 보통 실근을 갖는 조건이라고 봐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고, 0과 같을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존재하죠. 어쨌든 실근은 이겁니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 혹은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실근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실근이 아닌 조건 혹은 두 허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0보다 작다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네. 역시나 여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여기 x 앞에 잘 보시면 2가 보이죠? 2가 곱하기 돼 있는데
2만 보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가 2의 배수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짝수인 형태예요. 따라서 짝수일 때는 적극적으로 4분의 D를 쓰셔야 됩니다. 반의 제곱, 반이면 이거잖아요. 제곱 하다 보니까 뭐도 알게 됐냐면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에 음이 붙는 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구나. 어차피 음을 제곱하면 양이 되니까 어차피 1차항 개수를 제곱시킬 때는 이게 양인지 미인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줄여 쓸게요.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란 거죠. 4분의 d니까 AC, A1 곱하기 C. C는 X 없으면 다 C입니다. 항이 몇 개든 간에 이게 X가 없는 항이네? 그러면 다 상수예요. 자, 얘가 0보다 크다. 좌변식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넘어가면 6m이 9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큰 거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중근일 때는 사실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중근일 때는 얘가 0인 건데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m의 값이 나오는 거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허근일 때는 이게 부등호 반대겠죠. 부등호 반대겠죠. 네.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 문제는 세트죠.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부호나 등호에 맞게 반대 부호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 하나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 실근 갖는 조건은 아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죠. 이렇게.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이 짝수 붙었죠. 반의 제곱인데 앞에 음 붙었는데 뭐 제곱하면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요 가로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A는 1이라 생략하면 될 것 같고 C가 뭐냐면 X제곱 X 없으면 다 C예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이 다 C예요. 이걸 다 빼야 된다 뜻이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이게 얘가 오타거나 왠지 오타일 것 같은데 이거? K가 뜬금없이 여기 X가 뜬금없이 여기 있을 것 같진 않아. 문제 구조상. 그럴 수도 있는데 오타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두 사람이 답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이걸 K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게 X니까 여기다 붙여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이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사람이 직접 손으로 치면서 했던 작업용 프린터다 보니까 근데 왠지 문제 흐름상 이게 K일 것 같아요. 흐름상 그래.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X라고 쓰신 분은 너무 죄송하지만 오타인 것 같으니까 K라고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할게요. 그러면 위 거는 오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풀 시간이 있을 테니까 밑에 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여기 x 앞에 2가 붙었죠? 그럼 4분의 d 써봅시다. 4분의 d 반의 제곱 그럼 2k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1 c 여기 x 제곱 여기 x 이게 다 c입니다. k 마이너스 1 제곱이 됐네요. 결국은 그게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이쪽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여기 계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음수를 붙여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2k가 1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k의 범위다 라고 쓰신 분? 네. 이거 하나 놓치신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답이 맞죠?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썼어요? 네.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답이 맞을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앞에 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또 K가 2분의 1보단 작지만 단 뭐를 만족했어야 되냐면 K 값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가 아니고 부등식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건 맞는데 잠깐만요. 이게 답인데? 재미가 없네, 문제가. 보니까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1은 여기 있는데?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문제는 이상하다. 아니, 문제에 맞게 보면 이거 왜 갑자기 부동을 반대로 바꿔놨어요, 얘가? 이렇게 되죠? 네. 이항을 하면서 아마 네, 부동을 반대로 바꿔놨죠. 이쪽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붙이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처럼 답이 나오면 그랬다면 문제를 저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거보다 큰데 그 안에서 1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1이 안 돼야 돼요.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답이야. 이 답을 어떻게 쓰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다. 또는 이쪽이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면 이쪽이 답이 될 수 있다.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보통은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요. 굳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저렇게 쓴다고 해도. 굳이 틀린 건 아닌데 보통 보기나 답지에는 다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나타내는 형태의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을 이해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도 다 쓰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한 거니까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왼쪽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오른쪽을 보통 표현한다라는 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 식이 굉장히 길죠. 실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 자,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세게 칩시다.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물론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 대충 2년 넘게 있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고등부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이거는 거의 학교 내신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별표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쳐둔 건데, 풀이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의미상 중요한 단어가 2번 나와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이 개념과 중근을 가질 때라는 이 개념 2개로 문제가 분리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앞쪽에서는 뭐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앞쪽에서는 K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이 생각이 나요. K값에 관계없이 어떤 게 성립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 근데 뒤쪽을 보면 이거는 또 언제 배웠냐면 좀 전에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1번, 2번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둘 다를 만족하긴 해야 되지만 1번, 2번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이럴 때는 그러면 말의 순서가 1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나중에 나왔으니 1번,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로 푸는 게 맞나? 아니면 반대로 중근을 가지는 개념을 풀고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게 낫나? 아니면 뭐 상관없나? 앞이나 뒤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뭐가 맞느냐는 건데 2번째가 맞아요. 표현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 풀이 순서는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먼저 얘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왜
왜 한글은 그렇게 표현 안 돼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꼭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중근이라는 개념 있죠. 판별식이라는 개념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가 그 항의 규칙에 맞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a, b, c라는 2창, 1창 상수항을 식에다 집어넣어서 1창 개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창 개수 상수항 이렇게 계산해야 판별식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는 순간은 k가 k 제곱이 있는 것, k가 있는 것, k가 없는 상수항만 있는 것 이러다 보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ABC 있죠. 그 ABC라는 개수가 완벽히 무너진 상태가 돼요. 그럼 결론은 항등식을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판별식을 못 푼다는 뜻입니다. 판별식은 딱 이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의 2창, 1창 상수항이 딱 자리 잡고 잘 구분돼 써져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 K-A고 C는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게 ABC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다 풀어헤 쳐놓고 K로 다시 묶으면 이 ABC의 모양이 여기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별식부터 먼저 풀고 그 판별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은 K에 대한 항등식을 푼다. 이게 의미상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2번부터 풉니다. 판별식. 근데 X 앞에 개수가 짝수라? 이것도 짝수의 판별식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반에 좀 이는 저 날리면 되죠. 제곱, 음수도 없으면 돼요. K-A의 제곱. 이게 반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C, A는 1이라 생략하고 C, K제곱, A제곱. 자, 이걸 다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제곱, A제곱이 되죠. 음수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여기 K제곱, 여기 K제곱 지워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는 두 번째죠. 1번을 푼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은 풀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자. 그럼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K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K가 없는 거는 쫙 모아보면, 여기도 지워지죠. 여기 A제곱 마이너스 1 지워지죠. 남은 거는 이렇게만 남아요. 그럼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항등식이 만들어졌고 우변이 0이 되는 항등식이면 원래는 0K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시고 좌우를 비교할 때 얘를 0 잡아주고 얘를 0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0이 되고 또는 B 값은 1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마이너스 A가 0 되려면 A는 0이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0 되려면 B는 1 이렇게 돼서 A, B의 값은 다시 저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이해하셨을까요? 확 와야 돼요. 위에는 96번과 같은 건가? 같은 겁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같은 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같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같진 않아요. 주어져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K값을 구하시오는데, 완전 제곱식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중근일 때 나오죠? 중근이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일 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판별식 0 쓰라는 거구나. 근데 여기 X 앞에 2가 보여. 아니야. 2K 플러스 1이잖아. 저 K 값이 자연수나 정수도 아니고 실수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분수인지 소수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무턱대고 2가 보인다고 해서 짝수가 아니고 그냥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B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게 다 C예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C 걔가 중근 0이 된다.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이죠? 풀어봅시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얘랑 지워지고 8K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선생님이 위에 있는 문제랑 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는 문제를 다 안 냈긴 했는데 혹시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바뀌어서 여기 사이에 아까 그 말과 같은 말 있죠. K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런 말이 붙으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K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 풀풀 나죠? 근데 완전 제곱식이면 다시 판별식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K에 대한 항등식도 풀고 완전 제곱식도 풀고 중근이 되는 판별식 0이 되는 것도 풀고 그럼 순서는 얘가 먼저 나중에 이걸 풀고 나서 이쪽 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문장에 아까처럼 중근이 될 때라는 말도 있지만 저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얘는 이 말이 지금 없는 상태라 이 말이 없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은 필요 없고 그냥 완전 제곱식 중근이 되는 조건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98번만 얼른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98번만 둘이 답 나오는 거 봐서